이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정수정권이 나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케이? 2차 방정식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정수를 대입했더니 등호를 만족합니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수를 넣었어요. n이라는 정수를 집어넣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이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만들 거냐면 부정방정식을 만들 거야. 부정방정식은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가 여러 개가 나오는 방정식이에요. 근데 얘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 결국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렇게 정수 조건 같은 경우 있던가 아니면 실수 조건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정수 조건이 있으면 정수의 곱은 정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결할 거예요.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인데 이 형태를 내가 만들어야 돼. 두 근이 정수가 되는 건데 n 플러스 1 n 묶으면 형태가 나온가? 오 인수분해가 만들자. 이에 n-1을 하게 된다면 1이 필요하겠네요. 1이 필요하겠네. 그런가? 마이너스 1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면 무엇이 생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n-1이랑 2를 더해서 n 플러스 1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냐. 그래요? 그러면 얘가 n 플러스 n 이렇게 되니까 n 플러스 n-1에다가 n 플러스 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정수의 근을 갖게 된다라고 되면 얘가 1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 1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이제 연립해서 우리가 이제 근을 구해줄 수 있는데 n 플러스 그냥 여기에서 첫 번째 거는 n이 뭐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 두 번째 거는 n이 뭐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그래요? 그러면 n이 마이너스 3이면 m은 무엇이 될 거냐면 5가 되는 거고 n이 마이너스 1이면 m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확인해 줄 거냐면 m에다가 이제 숫자를 넣어봐. x의 제곱. 이 식은 뭐냐면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두 근이 정수가 되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 나왔지. 그리고 2를 넣어봤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얘도 두 근을 갖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직접 대입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이거야. 이거 이제 지울게. 두 번째 방법은 거진 방법은 비슷해요. 두 번째 방법은 합곱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근의 합, 그러니까 정수가 두 근이 나올 건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n-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두 근의 곱이 2n-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이것도 결국 곱으로 어떻게든 표현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거든. 그러니까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야.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곱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인데 뭐 한 문자만 이양시켜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만드는 형태 있잖냐? 이 만드는 형태가 방금 전에 그 인수분해 했던 그 형태 있지? 그거랑 거진 비슷하게 등장해요. 오케이? 아이고. 약간 희끼리끼하길래. 그렇지? 약간 평소보다 글자가 바르지 않지?
똑같네? 똑같네? 똑같지? 미안.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대입해서 정리할게요. M값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M값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그냥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더 편할까? 알파, 베타를 구할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M 대신에 알파, 베타를 대입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건데, 이 M 대신에 넣어봤더니 1 마이너스 1 플러스가 아니고 M 대신에 대입하면 이거 갑자기 계산이 안 되냐? M 대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M을 여기다가 대신 대입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건데 한쪽으로 몰아서 부정방정식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고분 종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방법은 아까 침이랑 똑같아. 그러면 알파, 베타라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뒤에 더해지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항시켜서 알파로 묶을게요. 알파로 묶었더니 베타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얘를 이항시켰더니 플러스 2의 베타 플러스 2의 형태를 만들 건데 지금 베타 플러스 2가 되면 플러스 4가 됩니다. 라는 거라서 마이너스 3에 플러스 4가 되면 1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똑같은 식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알파 플러스 2랑 알파가 아니고 베타 플러스 2. 얘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 값이 1이 될 때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때 두 가지밖에 없지. 그지? 정수를 곱해서, 이 정수잖아. 이 정수고. 정수를 곱해서 정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돼서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M의 값을 결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M이 정수가 되는 것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면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근해 공식에 집어넣을 거예요. 오케이? 근해 공식이 사실 가장 어려운 방법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 근데 문제에 따라서 근해 공식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 넣어봤더니 x는 마이너스 2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m 플러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의 제곱 b의 제곱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8m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좀 쉬운 게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쉬울 수도 있냐면 문자가 하나밖에 없어. 오케이? 근데 문자가 2개 이상 등장하는 경우도 있거든. 뭐 3개까지는 없어도 2개까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 완전 제곱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래요? 그리고 더하고 빼고 했을 때 뭐도 돼야 돼요? 정수도 돼야 돼요. 오케이? 여기서는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잖냐.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따지겠습니다. 라는 게 결국 얘를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가 정리해 봤더니 m의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5잖냐. 그래서 이 식은 인수분해가 돼서 나름대로 식이 아름답게 떨어집니다. 라는 게 되거든. 그러면 얘가 제곱수가 돼야 돼요. 이것을 제곱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려워. 그렇지? 제곱수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있을 건데 더 많은 제곱수가 있을 수도 있잖냐. 그래요? 그 형태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라는 거거든, 실제로. 얘가. 그래서 여기는 식을 대입해서 처리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숫자를 일단 제곱수가 됐어. 그럼 당장 이 x의 값도 뭐가 돼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정수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것은 문제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푸는 게 더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더 많아. 오케이? 그러니까 고부의 형태를 만들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조금 더 쉬우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처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 문제는 너희들이 기억할 만해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 이 문제는 너희들이 내가 방금 전에 말해줬던 거 있잖냐. 대입해서 곱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랑 두 근의 합 곱을 이용해서 곱의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랑 그리고
근의 공식을 통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너희들이 좀 기억을 해봐. 알겠지? 이 마지막 게 가장 어려우니까 나도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지금 몇 가지만 하는 거야. 다 대입해서 하기 싫으니까. 오케이? 다음 봅시다. 다음 시간에 시험 안 보죠? 다음 시간에 시험 안 보냐고? 원래 일주일에 2번 보죠. 갑자기? 그래서 좀 갑자기 느낌이지? 아니 오늘 이게 끝나면 다음 시간에 보는 거 아니야? 못 끝나요. 근데 좀 빡세네요. 너무 빡세요. 너희들 특강 내가 빡세다고 얘기했잖아. 네, 이건 빡세게 하는데 너무 빡세요. 너희 학기 중 되면 더 빡세. 근데 오늘 안에 못 끝나요. 오늘 안에 못 끝나요? 내가 끝낸다고 마음 먹으면 그냥 훅 끝나버릴걸? 아니야? 오, 잠깐만. 어디 갔어? 잠깐만. 봅시다. 21번 봅시다. 21번 보면, 이거는 생각보다 재밌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재밌는 거냐면, 이게 재밌는 거야. fx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함수인데, f1의 값보다 더 크게 나갔습니다. 라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떠한 함수의 값보다 더 크게 나갔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게 이제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값 있잖냐. x는 1이라는 이때의 값. 이때의 값이 이 주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지. 이게 축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3에 대해서 0의 값을 갖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야. 이게 뭐냐면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축에 대해 대칭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까지는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배우냐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2차 함수가 바뀝니다 라고 배워. 그게 이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지점이잖냐. 근데 얘가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2차 함수를 바라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축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축이 1이라는 게 주어졌네. 3이고 당연히 이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졌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게 주어져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뭐가 주어졌어? fx가 주어진 거예요. fx라는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1, 3에서 만나잖아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a랑 a 플러스 2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잖냐. 이것을 찾을 때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찾냐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a값만 안다면 그럼 나머지 a값은 당연히 빠르게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봐보자. 우리가 이제 이 a랑 a 플러스 2거든. 그러면은 이 값이 주어져 있기를 이 차이 나는 형태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의 값을 기준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얘를 기준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야. 그러면은 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합이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정확히 대칭인 형태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의 A값만 찾아주면 나머지 A값을 찾는 거는 굉장히 쉬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대칭인 값은 식이 주어졌으니까 바로 나와. 그러지 않냐? A랑 A 플러스 3을 대입해서 더해봤더니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A랑 그냥 계산만 해도 되네.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3 플러스 A 플러스 2 대입하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 이거의 합이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차 식에서 바로 두 군의 곱이 A값의 곱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네. 그러면 이 A의 제곱 가운데 거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3, 6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군의 곱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A 값이 여기서 두 개 나올 거니까 별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다음 봅시다. 합이 이거일 때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합시다 라고 했네. 그때 m-m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산해주면 되지. 실제로 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거니까 이놈의 반지름 길이를 x라고 놓고 이놈의 반지름 길이를 y라고 놓으면 이놈의 반지름 길이는 x 플러스 y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오케이? 두 개의 합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x 플러스 y의 이거의 4배의 값이 지름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뭐가 되는 거고 2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때의 넓이를 나름대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뭐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반원에 대한 넓이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 두 개 빠지고 얘 더해집니다 라는 거에 최대 최소만 구해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의 차이를 구해주세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그 계산하는 값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이만 구해주면 충분해요.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봐보자. 잠깐만. 내 멋대로 풀면 안 되지. 미안. S1의 최대값과 S2의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보자. 이게 당연히 S1이 최대가 되면 S2는 최소가 돼요. 이건 당연해. 왜 그러냐면 원이라는 일정한 값에 대해서 일정한 값이잖냐? 이 S1이 최대가, 이 넓이가 최대가 되면 이 나머지 부분은 최소가 되는 게 당연하잖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이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전체의 넓이에서 파이에서 전체 넓이가 파이지? 여기에서 얼마를 빼주세요 라는 거야? 최대값을 빼준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구해주라는 것은 결국 이거네요. 아이고 나한테 구해주라는 값은 아이고 구해주라는 값은 2m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최대값만 구해주면 돼요. 이 넓이에 대한 최대값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네. 그러면은 이거 구해줄 수 있겠지 이제. 자냐? 저 책상 있어. 앉아요. 그래? 저희 바꿔놓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책상은 쪽으로 바꾸면 그럼 이거 잘 봐봤더니 봐봐. 이에 이거거든? 이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냐면 얘 뺀 거에다가 얘 더한 거만 계산해줘도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S1에서 반원을 빼면 그래요? 얘가 이제 1, 2, 3이면 2배 2에서 1, 3을 뺀 것만 계산해줘도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로 바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계산을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로 바뀌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이 반원에 대한 넓이는 아까 치면 뭐였냐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2분의 1에 x 플러스 y의 제곱 파이 마이너스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제곱 파이 마이너스 y의 제곱 파이 2분의 1을 곱해주면 어차피 이거 사라지지. 그래요? 2에다가 이렇게 커. 2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이것을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식이 다 세워진 거 아닌가? x 플러스 y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y는
대입해서 식 세우면 이차함수의 최소값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최대값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오케이? 위로 볼록이 될 거니까. 오케이? 다음 봅시다. 봐봅시다. 일직선 위에 놓인 도로에 앞에 세 변의 길이가 3대, 4대, 5인 직각삼각형 모양의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의 테두리인 직각삼각형의 각변 공원의 테두리인 직각삼각형의 각 변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한 변이 도로와 평행한 직각삼각형 모양의 꽃밭 X를 공원 안에 만들려고 한다. 넓이의 최대값이 이게 되려면 둘레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넓이의 최대값. 그럼 넓이의 최대값을 구한다라는 것은 어차피 한 길이를 x로 적고 나름대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어떻게 세우면 쉬울까 라는 건가? 이거 3x라 놓을까? 그럼 이거 4y예요? 그럼 여기 5x 미안 4x예요? 그럼 이거 5x예요? (15x라) 놓자. 이렇게 왜 이렇게 내가 바꾸냐면 이 길이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3, 4, 5니까 어차피 똑같나? 에이 어차피 분수꼴이 나와야 되구나. 분수꼴 나와야 되면 어쩔 수 없이 여기 넣읍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가 3-3x가 되는 거니까 얘는 5대 4의 b가 되는 거야. 이 점을 기준으로 지금 여가 직각이 이거 뭔가 이상하지? 5 3 4 5 세 변의 길이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 직각처럼 안 보이냐? 직각이야 여기?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그림이 늘어져가지고 좀 기분이 나쁜데 점 x라고 하자. 그럼 얘가 점이거든? 그럼 얘가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림에서는 그렇게 안 보여도 이게 좀 늘어나서 그래. 너희 그 교재 보면 직각으로 보일 거야. 오케이? 점이면 평행하니까 점이야. 그렇지? 그럼 이제 점이랑 x 더하면 직각이면 점이랑 x 더하면 직각이 돼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닮은 비가 이 점을 기준으로 5대 4의 비에 점을 기준으로 5대 3의 비네. 그래요? 그럼 이 길이가 5분의 3을 곱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이 3의 1-x에 5분의 3을 곱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점을 기준으로 돌면 안 되네. 5분의 4를 곱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비잖냐.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가는 비잖냐. 5대 4의 비예요. 그러니까 5대 4니까 얘가 5대 4잖냐. 여기에 5분의 4를 곱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곱하기 얘. 이 넓이의 뭐가? 최대값이 이 넓이의 최대값이 15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x의 값이 언제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되지. 그렇지? 그러면 이 x의 값이 언제 최대값이 되는 거냐면 그냥 바로 알아. 얘랑 얘 곱해서 2분의 1 한 값이잖냐. 그럼 앞에 개수는 나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가 곱해지면 10인가? 10이고 1-x랑 x 곱한 거의 최대값은 얘가 2차 함수의 식이니까 0, 1을 지나치는 함수니까 당연히 뭐에서? 2분의 1에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최대값을 가질 때 길이들이 다 주어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요? 얘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길이비들이 이렇게 다 주어진 거거든. 이렇게. 오케이? 근데
그때의 넓이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150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을 넣었을 때 이 값을 실제적으로 구하긴 구해야겠네. 어쩔 수 없이. 오케이. 2분의 1을 넣었을 때 이때의 넓이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3이 돼요. 그런가? 3에 대해서 이 넓이가 3이야. 이 넓이가. 그러면 얘의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요. 150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게 되지 않냐. 그래요? 그러면 이 넓이가 몇 배가 된 거야? 60배가 돼요? 50배가 돼요? 그래요? 넓이 비가 1대 50이야. 그러면 길이 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길이 비는 1대 50이 이거였으면 길이 비는 이게 넓이 비야. 넓이 비. 그래요? 그렇지. 1대 5루 뒤. 왜? 2분의 1 안 했어? 그럼 다시 2분의 1 안 했대. 넓이 구할 때 2분의 1이면 넓이가 2분의 3이에요? 그래? 그럼 몇 배가 돼야 돼요? 100배가 돼야 돼? 그러면 넓이 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100이잖냐? 그럼 길이 비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10이지? 그러면은 3으로 잡았을 때 한 변의 길이를 뭘로 잡아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30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둘레길이를 구해줄 수 있겠네. 이 둘레길이 10인데 여기에 10배 하는 거니까 120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하나의 값으로 잡고 문제를 핀 게 이 b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다음 봐봅시다.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지? 때문에 시험 봤는데 뒤에 세번 다 했어요? 어? 뒤에 세번 다 했어요. 이제 7문제밖에 안 남았어. 6문제. 그 뒤에도 있어요. 2문제, 9문제. 왜? 새삼스럽게? 봐볼까? 너무 걱정하지 마.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얘가 1이랑 10을 지나는 그래프잖냐? 인수분 해봤더니 1이랑 10을 지나는 그래프인데 축이 나름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근데 t, 어떤 점에 대해서 평행한 직선이 2차 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점, 이 점을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2차 함수와 만나는 점, 그리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합시다. 다시 A를 지나치고 x축과 평행한 거하고 C를 지나치고 y축과 평행한 게 만나는 거를 D라고 합시다. 그때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그림만 잘 세워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라는 거거든.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가 이제 B, 얘가 C, 그리고 여기에서 만나는 두 점, 이렇게 이제 평행한 선이 만나는 두 점, 얘가 다시 그리자. 얘가 CD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t는 2에서부터 10 사이의 값이고 2분의 11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지. 일직선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직사각형이 무조건 만들어져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여기에서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 실제로 A값이 여기에서 출발할 때랑 여기서 출발했을 때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지. 여기서 출발하면 얘가 이 점에서 만나고 다시 이 점에서 만나고 다시 밑에 점에서 만나는데 좀 더 큰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하는 게 더 낫냐라는 것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렇지? 2분의 11파이보다 좀 큰 값에서 출발하는 게 더 낫습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렇게 놓고 풀면 조금 더 계산이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 그러면 이제 이거야. 너희들이 식 세울 때 얘가 t란 말이야. 그러면 2분의 11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이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지. 이거 언제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지? 아니냐? 한 적 없냐? 다시 한번 해보자.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값을 표현하고 싶어요. 어떠한 값을 x라고 되어 있을 때 x는 a에서 대칭인 값을 s라고 놓는다면 이 2분의 x 플러스 s의 값은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s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2a-x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값을 2a-x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언제 한 거 같지? 자꾸 언급을 할 거야. 그래요. 그럼 얘가 뭐가 돼? 11-t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이 값을 11-t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밑변의 길이가 바로 나왔어요. 이 밑변의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 t-11-t예요. 얘가 밑변의 길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높이도 구할 수 있잖냐? 높이도 구해줄 건데 높이는 이제 대입해 주면 되지. ft 마이너스 t 플러스 10. 그렇지? ft 마이너스 t 플러스 10. 이 값.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준 값이 될 거고 얘랑 얘의 2배, 얘의 2배를 더해준 게 둘레 길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게 맞냐면 절대값을 씌워야 돼. 얘는 그대로 있더라도 얘는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왜? 이 둘 중에 어떤 값이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걸 식을 세워서 명확하게 푼다라는 게 될 거면 절대값 2t-11의 값에다가 오케이? 곱해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는 값이 변하진 않을 거야. 왜? 항상 2차 함수의 값이 위에 있을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ft-t 플러스 10 이거를 계산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거거든. 오, 내 멋대로 풀면 안 되지. 넓이가 아니에요. 2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더니 뭐가 더 크면 t가 더 큰 값으로 잡았을 때 계산이 편합니다 라는 것 때문에 t를 그냥 이거 양수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너희들이 해결해 줘도 돼요.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자. 둘레길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얘가 굉장히 복잡하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ft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1t 마이너스 10 플러스 t 마이너스 10 이거에 대한 최대값 구해줄 수 있지? 너희들이 구하자. 다음 봅시다. 부모님이랑 5분씩 잤는데 그냥 깔끔하게 1번 더 해요. 그리고 1번 질문이에요. 이거 한번 해보자. 뭐를 할 거냐면, 어차피 못 끊을 것 같으니까, 좀 재밌는 거 먼저 하자. 그러자. 그럽시다. 너 이번 시간 내가 숙제 안 내줬냐? 내줬어? 한다던 프로라고? 다음 시간 숙제 없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이거 노트 내고 가세요. 요거. 이단원 노트 내고 가세요. 뭐를 할 거냐면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할 거야. 언젠가 들어본 거 있는 거지. 처음 들어봤냐? 옛날에 좀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2차 곡선에서 다 성립하는 거거든. 근데 2차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혹시 너희들이 기하를 배울 일이 있으면 거기서 2차 곡선이라는 걸 배워요. 혹시라는 게 있으니까 너희들 혹시 배울 수도 있잖냐. 그러니까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2차 곡선에서 성립하는 거거든. 2차 곡선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2차 곡선은 두 가지만 배워. 그러니까 수상에서 배우는 2차 곡선. 첫 번째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 원이에요. 원. 두 번째는 뭐냐면 y는 x의 제곱. 그러니까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2차 곡선이다라는 건 뭐냐면 원뿔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원뿔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곡선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뿔을 이렇게 두 개를 꼭지점을 겹쳐놓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원뿔을 여기는 조금 이렇게 그리고 원뿔을 이렇게 겹쳐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이 밑면과 평행하게 자르면 원이 생겨요. 원이 생겨. 밑면과 이거를 뭐라 하더라? 이 선을 뭐라 그래요? 모선이라고 부른가? 그래요? 이 선하고 평행하게 자르면 포물선이 생겨요. 포물선이 이 선이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얘랑 모선하고도 평행하지 않는 이 선이거든, 이 선. 이 대각선을 자르는 거. 이 선으로 자르면 타원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축 있잖냐? 축에 평행하게 자르면 쌍곡선이 생겨요. 이게 이제 원뿔곡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2차 곡선이 왜 2차 곡선이라고 불리는 거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y 플러스 2는 0이라고 쓸 수 있으면 이러한 형태를 2차 곡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라는 거거든. 근데 너희들이 이 정도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더라라는 것만 설명해 준 거야. 이제 2차 곡선이 이런 거더라라는 것만 알면 돼. 근데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면 극선을 하고 싶은 거야. 극선. 여기서 극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거든. 극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원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밖에 있는 한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밖에 있는 한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었더니 접점이 두 개가 생겨. 오케이? 접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이 두 개가 생겼을 때 이 두 점을 그은, 두 점을 이은 선 있잖냐? 이 선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극선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독특한 특징이 있으니까 이름을 또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실을 아냐면 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놓아줄 거고 원의 방정식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r의 제곱이라고 놓을 거고 이 접점을 하나를 알파1, 베타1이라고 놓을 거고 이 점을 좌표를 알파2, 베타2라고 놓아줄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구해주고 싶은 거냐면 일단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어. 이건 이제 너희들 시가 알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 이 접선의 방정식은 알파1x 플러스 베타1y는 r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요? 이건 너희들이 알지?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알파2, 베타2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알파2 플러스 베타2y는 r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또 알아요. 오케이? 그런데 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냐면 알파1, 알파2를 지나는 직선이랑
알파2, 베타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접선이랑 이 접선이 지나는 점이 항상 있는데 얘가 뭐냐면 A, B예요. 그래요? 그러면 A, B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얘가 무엇을 만족하냐면 이거만 좀 바꿔서 쓸게요. B, 베타1은 R의 제곱이 되는 거고 A 알파2 플러스 B 베타2의 값은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내가 뭘 구하고 싶다라고 했냐면 알파1이랑 베타1을 지나치고 알파2랑 베타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잖냐? 여기 있어. 알파1이랑 베타1을 지나고 알파2랑 베타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있잖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다. 라는 게 바로 나오냐면 ax 플러스 by는 r의 제곱이라고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런가? 그러니까 알파1, 베타1을 대입했더니 등호를 만족하고 그지? 알파2, 베타2를 대입했더니 등호를 만족합니다. 라는 게 돼요. 근데 이 공식을 쳐다봤더니 실제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접선의 방식 구할 때 알파2, 베타2 넣어서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똑같이 ax 플러스 by는 r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있잖냐. 작년에 단 한 문제도 보지 못했어. 미안. 한 문제도 안 나온 문제를 설명해줘서 미안해요. 서울 지역에서 내가 한 문제 봤던가? 아무튼 극선이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서도 이거를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2차 함수에서도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려면 2차 함수에 대해서 이용해 먹을 수 있으려면 여기서처럼 두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라는 거거든. 그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 공식은 항상 일정하게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알면 나름대로 유용하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2차 곡선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있잖냐. 이거는 어떻게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항상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알파, 베타라는 점 위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게 된다면 x의 제곱은 알파 x, y의 제곱은 베타 x,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x, y는 2분의 베타 플러스 y로 바꿔주면 그냥 접선의 방정식이 생깁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접선이 있어. 이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여기 위에 점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2분의 y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바로 세워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게 왜 그런지는 설명하진 않을게. 왜 그런지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게 좀 복잡하니까. 왜 그런지 설명하진 않을게요. 근데 아무튼 이런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극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구해줄 수는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함수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지금 이렇게 있어. 밖에 있는 점 뭐가 있냐면 2,0에서 극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어. 그러면 2,1에서 2,0에서 접선이 이렇게 생길 거고 저 위에 접선이 하나 더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저 위에 생긴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얘를 연장해서 저 위에 생긴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생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극선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거든.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주면 되는 거냐면 이게
원래 A, B에 대해서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잖냐. 어떻게? 2분의 y 플러스 베타 알파 x 플러스 1 이렇게 세워줄 수 있거든. 이 알파 베타 대신에 2,1만 대입해주면 돼요. 오케이? 이게 극선의 방정식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빠르게 구해줄 수는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두 점을 지나는, 접점이 되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이 되는 두 점을 지나는 이 극선의 방정식을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듯이 똑같이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놓아줬더니 얘가 무엇이 돼요? 정리해봤더니 y 플러스 1은 4x 플러스 2가 되는 거라서 y는 4x 플러스 1이라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이게 극선의 방정식이야.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름대로 이용한 게 이거야. 예를 들면 2차 곡선에 대한, 그러니까 원이나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혹시 거기에 연장해서 극선에 대한 성질도 나와 있다면 이 극선의 방정식도 나름대로 빠르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뽑아줄게요. 따로 했잖아, 일부러. 뽑아주려고 따로 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 안 적고 있었잖아. 6번을 봐보자. 6번을 봐봤더니, KX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극선이잖냐. 그래요? 극선이야. 그러니까, 두 점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각각의 접하는 직선 두 개를 이렇게 그었단 말이다. 그래요? 그때 이 방정식은 극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크게 이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극선의 방정식 크게 이용이 되진 않을 것 같지? 얘랑 얘를 봤더니 극선의 방정식이 세워졌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봐봅시다. 이거하고 이거를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이거의 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이 합을 4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식을 세워서 풀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사실 첫 번째가 맞아. 너희들이 그렇게 풀어보려고 노력해보는 게 첫 번째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얘를 알파라고 놓고 얘를 베타라고 놓잖냐. 그래요? 알파라고 놓고 베타라고 놓는다면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의 이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나름대로 특징을 갖습니다 라는 건데,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너희들이 맨 처음에 풀 때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얘가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지.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개를 더했더니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어떠한 값이 사실 주어진 거냐면, 이것의 x좌표가 사실 주어진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설명할 거리가 너무 많아졌네요. 봐보자. 어, 2차 함수는 이 직선과의 관계에서 나름대로 재미있는 성질들은 많아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를 고민해야 되는 거냐면 차함수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2차 함수에서 어떤 직선을 빼주겠습니다 라는 게 돼. 그래요? 빼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새로운 함수가 생기거든. 새로운 함수는 이 만나는 점에 대해서 새로운 2차 함수가 이렇게 접하는 2차 함수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근데
어떤 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냐면 이 2차 함수의 폭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 접하는 형태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 이제 성립하는 거냐면 이 저번 시간에 내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떨어진 B랑 이 B는 나름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때의 접선도 생각을 하고 이때의 접선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에이구, 제발 따라가지 마라. 어이구, 따라가 버렸네. 이때의 접선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 점을 지나치면서 또 다른 차함수를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또 다른 차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이 2차 함수에 만나는 이 교점 있잖아. 이 두 개가 만나는 교점. 그러니까 이 만나는 교점이 있거든. 이 교점은 얘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을 거예요. 왜? 폭이 똑같은 그래프잖냐? 폭이 똑같은 그래프라면 당연히 만나는 교점은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가장 많이 떨어진 점이 이 점으로부터 이 폭이 똑같은 거리잖아. 똑같은 폭이지. 차함수에 대해서 이 폭이 그대로 오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점으로부터 이 만나는 교점까지 떨어진 거리하고 이 점으로부터 이 만나는 교점까지 떨어진 거리는 같은 거리가 돼요. 오케이? 같은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이랑 이 점에서 접선을 각각 그었을 때 만나는 점 있잖냐? 이 점은 이 x좌표의 중점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조금 화가 나지? 이 문제 내가 빨리 끝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파, 베타라고 놓는다면 이 점의 좌표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차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줬더니 이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게 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2라고 놓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있어요. 오케이? 이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오케이. 이거부터 합시다.